자, 비트입니다. 오늘도 이 형용사 부사를 할 건데, 저번 시간에 형용사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 형용사가 주로 명사를 수식하고, 뭐, 부사는 명사를 제외한 다른 분사들, 그러니까 어떤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나 아니면 뭐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고, 어떤 형용사, 부사의 기본적인 쓰임에 대해서 했죠. 그런 것도 중요하고, 지금 하는 요거, 형용사나 부사의 어떤 보호자리라고 되어 있는 이거, 이런 것들도 요즘은 형사 쓸 자리인지 부사 쓸 자리인지 그런 거 묻는 게 자주 나와요, 시험에. 특히 이렇게 보호로 쓰이는 거. 보호로 쓰이는 경우에 문장 구성 요소를 따지면 보호가 뭐가 보호가 될 수 있겠어요? 보호로 쓰이는 거는 결국은 보호가 되라는 이형식 문장. 그러니까 주어 동사 보호에 있는 이형식 문장. 그리고 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호에 있는 오형식 문장. 이런 이형식 문장이나 이런 오형식 문장에서 이 보호 자리에 주격 보호랑 목적격 보호에서 이 보호 자리구나. 그러면 여기 지금 보호 자리니까 형사를 써야지 부사를 쓰면 안 되겠구나 하고 알 수 있어요. 뭐 일반적인 이형식 문장은 그냥 예를 들어서 그는 친절하다 이런 말들. He's kind 이렇게 적혀 있으면 여기서 이 kind가 형용사로 앞에 있는 이 주어란 이 주어의 he를 보충 설명해 주는 이게 주격 보호가 되는 거죠. 주격 보호가. 여기에 kind라고 이렇게 형사를 써야지 여기에 뭐 kindly 부사를 쓴다거나 그렇게 하면 틀리는 거예요. 목적격 보호 있는 이런 것들도 보통 뭐 흔히 많이 쓰는 것처럼 He makes me happy 이렇게 적혀 있으면 이게 오형식 문장이죠. 이게 주어 동사, 주어 있고 동사 있고 목적어 있고 목적 보호는 오형식. 그래서 그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해서 주어가 여기 make니까 여기 3인칭 단수 He가 3인칭 단수니까 make this 붙어서 He makes me happy 이렇게 적혀 있으면 이게 주어 동사 목적어고 이 happy가 목적 보호 자료. 왜 이런 문장 형식들, 뭐 문장은 보통 1형식에서 5형식까지 형식을 가진다는데 이런 문장 형식들 얘기하면 되게 힘들어하고 막 짜증내는데 그래도 그렇게 짜증만 내지 말고 이런 문장 형식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 하다못해 아까 전에 본 것처럼 He's kind, 그는 친절하다. 얼마나 간단한 문장이에요. 이 정도 모르는 이 문장 해석 못하거나 모르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he가 주어고 is가 동사고 kind가 앞에 있는 he라는 주어를 좀 보충 설명해주는 보호구나. 보호라는 말이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에요. 보충 설명해주는 말. 그래서 주격 보호라는 말은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 목적격 보호라는 말은 목적을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호가 쓰이는 게 이제 5형식 중에서 2형식하고 5형식. 주어 동사 보호로 완성되는 이것처럼 he is kind처럼 주어 동사 보호로 완성되는 2형식. 아니면 이렇게 he makes me happy 이런 것처럼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호는 이런 5형식. 이때 이제 목적 보호 자리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문장을 보고 이게 이쪽에 makes me 하고 여기 만약에 happy를 쓰느냐 아니면은 뭐 happy를 쓰느냐 형사를 쓰느냐 부사를 쓰느냐 그런 것들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5형식이고 여기 목적 보호 자리라고 생각하면 보호로는 형사를 쓰지 부사가 보호로 오지 않는 거예요. 물론 보호로 올 수 있는 건 형사 말고 명사도 보호로 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지금은 이 보호로 형용사를 보호를 받는 그런 어떤 표현들을 위로 볼 거예요. 뭐 명사가 보호로 오는 건 이런 거죠. 그 사람은 친절하다가 아니고 그 사람 he is a teacher, 선생님이다 이렇게 하면 이때는 he is a teacher, teacher를 이 명사가 주어인 he를 보충 설명해 주는 보호로 쓰이는 거. 그러니까 보호로 쓰이는 거는 형용사나 명사 두 개가 보호로 쓰이는 거. 요즘 보면 수업해 보면 진짜 뭐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뭐고 그런 것도 구분 못하는 중학교 1학년이 뭐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생이 돼도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뭐고 이런 거 구분 못하는 애들이 너무 그건 학생들 탓을 하기가 좀 그렇고 학교에서 일단 쌤들이 그런 걸 예전처럼 그렇게 열심히 잘 가르쳐 주지 않아. 뭐 애들이 일단 열심히 잘 안 듣는다는 그게 쌤들한테는 제일 큰 어떻게 보면 좀 좌절감이고 실망감이겠지만 막 열심히 가르쳐 주려 해도 애들이 막 떠들고 놀고 뭐 자고 있고 가마 힘 빠지겠죠. 그러니까 이 교실의 분위기가 옛날하고 많이 다르다는 것도 제일 큰 피해는 학생들 본인이 제일 큰 피해를 보는 거야. 자기는 뭐 공부하고 싶은데 주변에서 막 떠들고 자고 뭐 그래서 수업이 제대로 안 되니까 쌤도 덩달아 같이 열심히 안 가르쳐주고 그냥 프린터 던져주면서 뭐 그냥 이거 보고 니네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아니면 한 번 쭉 설명해주고는 다시는 설명 안 해주면 그게 한 번 설명으로 공부가 되겠어요. 모든 과목이 한 번 설명으로는 주었다 깨도 공부가 안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주어나 동사 이런 것도 구분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근데 그런 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수업 들으면서 저 같으면 계속 보고 뭐 문장에서 이게 주어고 동사고 뭐 목적어고 이렇게 목적 보고 이렇게 어떤 문장 형식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문법적인 걸 계속
뭐 지문 해석할 때도 계속 얘기해 주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듣고 이해하고 또 반복하고 하다 보면 조금 조금씩 좋아져. 그러니까 처음 모르는 애들 그렇게 이제 뭐 좀 문법이라는 걸 이해하기까지는 당연히 시간이 좀 걸리죠. 막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이런 애들 중에서 하나도 모르는 애들이라도 처음에 진짜 막 차근차근 하면 좀 참고 꾸준히 차근차근 하면서 애들한테도 좀 무조건 어떤 때는 그냥 막 약간은 조금 막 숙제나 과제나 이렇게 내주면서 못하면 좀 뭐 말이라도 혼내주고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끌고 가면 어느 시점이 되면 걔가 뭐 이게 주어가 3층 단수다 뭐 그래서 여기 동사 일반 동사 원형 뒤에 s나 s가 붙어 있고 이게 목적어고 목적보고 이런 걸 구분을 해요. 신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죠. 그런 걸 이해를 하고 이제 지가 조금 해석도 이제 제대로 하고 하는 거 보면 그런 게 뿌듯하고 좋죠. 그런 게 차근차근 단계를 밟고 돼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고등학생 문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나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는 사람들은, 그러는 학생들은 일단 앞에 중학교 그 문법을 자기가 필요한 부분들을 체크해서 저 같아도 이렇게 중학교 문법 또 올려놨잖아. 그러니까 중학교 문법 영상들을 보면서 무슨 소리인지 자기가 잘 모르는 부분들 보통 해봤자 진짜 한 20분 정도 왔다 갔다 분량밖에 안 되니까 그런 것들 보면서 조금씩 문법에 대한 이해를 자기가 알아가야 돼요. 아니면은 이렇게 설명해도 도저히 알 수가 없어. 뭐 모든 게 그렇잖아요. 처음이 어렵지. 조금씩 하다 보면 그래서 익숙해지면 쉬워져. 자, 어쨌든 이렇게 주격보, 즉 이 형식에 쓰이는 이 주격보호 자리를 찾아서 이때 형용사가 오는 거나 아니면 오형식의 목적격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오는 거 그런 거. 보통 주격보호를 취하는 동사들에서 여기 나와 있죠. 보통 비동사 뒤에 형용사 내는 거 오잖아요. 그렇죠? 명사도 오고. 그러니까 요건 아니면 요 두 단어, appear나 쓰는 요 단어, 요 뜻이 뭐뭐해 보이다, 뭐인 것 같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 요런 단어 뒤에도 형용사가 보호하는 거예요. 형용사가. he seems happy 해서 그거 행복해 보인다 이런 것처럼. 그래서 appear가 나타나는 뜻 말고 이렇게 뭐뭐해 보이다 해서 seem하고 같은 의미로 쓰인다는 것도 잘 알고. 그 다음에 뭐뭐가 되다라는 어떤 뭐 상태 동사 같은 거 이런 거, become이나 get나 go나 grow나 turn 이런 거. 이런 게 다 해석에서 뭐뭐가 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것도 중요해. go 이런 것도 봐. go 이런 단어도 가다만 아니고 이렇게 go bad 이렇게 적혀 있는 단어 표현도 있거든요. go bad. go bad 이렇게 적혀 있으면 이게 뭐겠어요? 나쁘게 되다? 이게 상하다는 소리. 음식 같은 게 상하다는 소리. 그래서 이때는 go가 가다가 아니고 뭐뭐가 되다라는 상태 동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뭐가 되다라는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어떤 상태 동사들도 물론 뭐 become이나 get나 go나 grow나 turn이다. 기본적으로 grow도 뭐 자라다, turn이 뭐로 돌다 뭐 이런 뜻의 기본 동사 뜻이 있긴 하지만 이런 게 다 뭐가 되다라는 뜻으로도 써요. 그렇게 해석이 되면 뭐뭐가 되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뒤에 형용사가 보호로 온다는 거지. 이런 것도 처음부터 한꺼번에 다 하려고 생각할 필요 없어. 하다가 보면 아까처럼 go bad 이렇게 상하다처럼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요때는 이게 상태 동사니까 이쪽에 형용사가 뒤에 보호로 온다고 이렇게 자꾸 설명을 듣고 또 생각하고 하다 보면 그게 반복이 되면 맞아 이런 게 있었지. 이런 단어들 뒤에 뭐뭐가 되다는 뜻으로 쓰이면 형용사가 쓰인다는 문법이 있었지 하고 알 수 있게 돼요. 한꺼번에 다 외울 생각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런 단어들 계속 뭐뭐 하다 특히 이제 keep 뒤에 이렇게 keep 목적보 이렇게 형용사 오는 이런 표현 오형식도 많이 보잖아요. stay 뒤에도 이렇게 형용사 stay alive 이런 식으로 살아있다 이런 단어들 형용사 써야 되죠. continue, remain 특히 remain이라는 요 단어 remain 뒤에 이렇게 형용사 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remain 뒤에 silent 이런 거 써서 remain silent 하면 침묵을 유지하다. 계속 조용히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렇게 특히 remain, stay 이런 단어들 뒤에 형용사 와서 물론 뭐 keep 뒤에 형용사 왔어도 똑같이 이렇게 계속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뭐 하게 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표현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단어들은 보통 지각동사로 많이 봤잖아요. 이런 단어들 지각동사로 중학교 때 문법으로도 봤죠. 지각동사 뒤에는 예외적으로 형용사가 보호를 한다. 보통 동사는 부사가 꾸며준다고 저번 시간에 부사 역할 할 때 보셨죠. 근데 이런 지각동사들, 느끼다, 보다 해서 다른 말로는 왜 또 감각동사라고 하잖아. 이런 단어들은 뒤에 예외적으로 형용사가 온다. 이런 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했던 문법인데 나는 아직도 지각동사니 뭐 감각동사니 이런 말들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른다. 그럼 진짜 반성하고 무슨 소리인지 다시 중학교 문법 보면서 알고 넘어가야 돼. 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모르면 다시 돌아가서 보면 돼. 예전에는 물어볼 사람도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답답했었는데 요즘은 좋은 세상이잖아. 이런 식으로 뭐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도 있고 또 아니면 뭐 이상한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배울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좀 창피함을 옛날 같으면 물으면, 물으면 쌤이 나한테 뭐라 할까? 아니면 친구한테 물으면 친구가 날 얼마나 좀 멍청하다고 생각할까? 그런 것 때문에 주저주저 했었는데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세상의 이점을 잘 활용하라고. 그 다음에 이 목적격 보호, 즉 오형식으로 쓰인 이런 것들도 believe나 think나 feel이나 뭐 consider, find 이런 거 뒤에 목적어고 목적 보호는 오형식 문장으로 자주 써요. 그리고 이렇게 make, drive 이런 것도 뒤에 목적어고 목적 보호는 오형식 문장으로 쓰이고 아니면 keep이나 live 뒤에도 목적어고 목적 보호로 이렇게 형성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쓰인다고. 특히 leave 이런 것들은 뭐만처럼 내버려두다. leave the window open 이렇게 하면 결국 그 문을 창문을 열어둔 채로 두라 해서 leave the window open. 그때 open 형사로 열리는 형사.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단어들에 따라서 뒤에 주로 이렇게 목적어, 목적보호는 오형식에 잘 쓰이는 이런 표현들도 있고 이 형식에 이렇게 쓰여서 이렇게 뒤에 형사를 보호로 받는 표현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굳이 다 외우면 귀찮지, 헷갈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렵게 생각하고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보면서 문제를 통해서 자꾸 보면서 문장을 통해서 뭐가 저기 보고 저기 형용사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부사가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그렇게 응용력을 길러야지 뭐 개념만 문법만 알고 있다고 잘 될 것 같으면 뭐 수학도 뭐 공식만 알면 다 풀 수 있게 아니잖아요. 뭐 수도 없이 문제를 풀어보고 틀려보고 또 지나면 또 까먹으면 또 풀어보고 해서 계속 이게 무한 반복이 되다시피 하다 보면 그런 어떤 응용력이 생겨서 문제만 딱 봐도 이거 어떤 식으로 푼다고 알 수 있게 돼요. 영어 문법도 똑같아요. 자꾸 문제를 풀어보고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문법적 개념들을 적용해서 그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문제를 봐도 그게 뭐가 틀린지 왜 보통 이게 어법상 틀린 걸 찾아라 이렇게 질문 나오면 뭐 이것처럼 이렇게 형사나 부사 문법을 하고 있으면 그것만 집중해서 풀면 쉽게 풀리는 것 같지만 막연히 그냥 어법상 틀린 걸 찾아라 그러면 대체 뭐가 틀렸는지 모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그동안에 많이 문제를 풀어봤던 노하우, 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 근데 그런 것들이 저절로 그냥 있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고. 자꾸 풀어보고 해야 돼. 특히 이렇게 하나 더 보면 단어, 이 드라이브 이런 단어들, 운전하다 이런 뜻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어떤 상황으로 몰고 가다 이런 뜻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나중에 문장을 보면서 한번 풀어보면 돼요. 요 밑에 인문 하나 보면, when you exercise in cold environment, 네가 추운 환경에서 운동할 때, 뭐할 때 접속사죠. 그때 you should avoid, avoid는 또 이렇게 항상 목적으로 동명사 온다는 것도 같이 기억하면 되죠. 네가 뭐를 피해야 된다고, sweat 이후에 땀 또는 동사로 땀 흘리다는 소리니까 땀 흘리는 걸 피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should의 영향을 받아서 should avoid, should remain 여기 동사 운용하는 것도 잘 봐야 되고 그래서 should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네가 땀 흘리는 것도 should avoid 피해야 되고 또 뭐 you should remain 또 어떻게 remain 뒤에 아까 전에 형용사가 보호로 온다고 그랬죠. remain 뒤에 형용사 와서 아까 전에 조회해 봐요. remain 뒤에 형용사 와서 어떤 상태로 남아있다 유지하다 이런 뜻으로 써요. 그래서 remain 뭐 comfortable 해서 형용사 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 comfortable하고 comfortably 중에 어느 게 형용사냐? 보통은 LY 붙어 있는 게 부사죠.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lovely나 friendly나 lolly나 이렇게 몇 개는 LY 붙어 있어도 부사가 아니고 형용사인 것들도 있죠. 그렇죠? 이런 lolly, lovely 이런 단어들, lovely 이런 단어들, friendly 이런 단어들 다 LY 붙어 있어도 부사가 아니고 형용사. 그렇게 몇 개 LY 붙어 있어도 부사가 아니고 형용사인 단어들도 당연히 몇 개 알고 계셔야 돼요. 뭐 여기 있는 거 아까 전처럼 friendly 이렇게 해서 요 세 개는 일단 무조건 ly가 붙어 있다 해도 요것들은 다 형용사로 외로운, 사랑스러운, 다정한 이런 형용사요. 자, 어쨌든 간에 remain 뒤에 이렇게 형용사가 보호로 온다고 알고 있으면 comfortable, comfortable 둘 중에서 이 comfortable이라는 형용사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추운 환경에서 운동할 때는 you should avoid sweating, 땀 흘리는 것도 피해야 되고 you should remain comfortable, 그러니까 편안하게 어떤 편안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소리야. 너무 막 뭐 급하거나 어떤 불안해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알아왔던 요 보호, 주격 보호나 목적격 보호에 쓰이는 형용사, 여기가 주격 보호자인지 목적격 보호자인지 그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 하려면 이제 문제를 부지런히 많이 풀어봐야 돼요. 일단 밑에 있는 거 문제들 몇 개 풀어보면서 일단 오늘은 요걸로 이제 응용력을 키워보자고. 이게 한 번이 다 가는죠. 또 다음에 다른 문법 할 때도 계속 이렇게 이런 형용사가 들어갈 자리, 보호 자리 나오면 계속 설명할 거니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어떤 특정 문법만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문제 풀다 보면 또 무한 반복되니까 열심히 잘 듣고 있으면 돼.
자, 문법, 자, 어법에 맞는 거. The conversation went well. 막 이게 이제 go well, 잘 진행이 되다는 거죠. 뭐, 그 대화가 conversation이 went well, 잘 진행이 됐다는 거. 그래서 everyone at the gathering, 그 모임에, 이 또 gathering 모임이라고 보죠. 모임의 모든 사람이, everyone 이게 주어죠. 모임의 모든 사람들이 seem이 왜, 뭐뭐해 보이다 해서 뒤에 뭐가 온다고요? 형용사가 보호로 오는 단어예요. 형용사를 보호로 해서 주격보호, 형용사가 와야 되는 seem 뒤에 형용사가 온다는 거 알면 뒤에 둘 중에서 오는 거 당연히 옆에 있는 pleasant가 되겠죠. 다 어떻게 보인다고? 그 모임의 모든 사람들이 seemed pleasant. 아주 pleasant가 유쾌한 즐거운 이런 소리니까 즐거워 보였다 하는 소리예요. 어떤 대화가 잘 진행돼서. 그 다음 2번은 The article was 그 기사가 좀 급하게 타이핑이 쳐졌다 해서 기사하고 타이핑 치다 하면 기사가 타이핑 치지는 걸 이렇게 수동태로 쓰는 건 이해되죠. 그리고 이렇게 이 분사, 그러니까 수동태는 비동사 뒤에 과거 분사 아니에요. 이런 분사나 아니면 투부정사나 아니면 동명사 이런 거 다 동사에서 파생된 준동사라 그래서 뭐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그런 어떤 분사가 되면 동사의 뜻, 동사처럼 쓰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동사에서 파생된 거라서 동사의 어떤 성질은 갖고 있다 그랬죠. 이런 그래서 분사들도 부사가 꾸며준다 그랬죠. 그래서 the article was hastily typed. hastily 급하게 타이핑이 쳐진 거란 거. 그러다 보니까 콤마에서 문장 끝난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콤마에서 문장 끝난 게 아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뭐 하게 되다 해서 이렇게 현재 분사 써서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result in 하면 무슨 결과를 나타나는 소리요. 그러다 보니까 resulting 결과적으로 many mistakes and errors 많은 어떤 실수나 오류의 결과를 낳게 됐다는 소리. 이거는 이제 여기 타자치다라는 저 동사 그러니까 어떤 여기는 분사가 됐지만 이 동사를 꾸며주는 말이 돼서 부사가 적혀야 되는 거, 부사가. 그 다음 3번은 when frustration or anger reside in our head too long. frustration 이런 말들, 좌절감, 좌절 이런 단어들도 모르면은 부지런히 외워서 알아야 돼. 뭐 단어 외우는 거 귀찮다고. 단어 외우는 거 귀찮으면 공부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공부를. 뭐 공식 같은 거, 난 이해 안 되고 무조건 뭐 다 100% 이해돼야지 알지. 공식 외우는 거 너무 싫다고. 아니, 처음부터 100% 이해되는 거 없다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때는 진짜 무조건 외워서라도 알아두는 것들, 기본적인 어떤 영어 단어 이런 것들은 알아둬야지. 뭐 영어 단어를 frustration을 어떻게 이해를 해가지고 기억을 하겠어. anger 이런 단어도 얼마나 많이 봤어요. 요즘 anger 모르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렇죠? 근데 anger랑 또 anger이 형용사랑 이 anger는 명사예요. 이것도 구분 못하는 애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 세세한 것들은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야. 자, 보면 뭐 했을 때 이런 좌절과 분노가 reside가 어디 살다 거주하던 동사죠. 어떤 분노나 또는 이런 anger, 이게 frustration, 좌절감이나 anger, 분노가 우리의 머릿속에 too long, 너무 오랫동안 부사가 이렇게 동사 꾸며주죠. 너무 오랫동안 거주를 하게 되면, 즉 이런 좌절감이나 분노를 너무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 it makes us, 그게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 이런 게 이제 주어, 동사, 목적어, 여기 목적 보호는 오형식 문장이에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그게 우리를 어떻게 불행하게 만든다 해서 뭐뭐 하게 해서 꼭 부사가 들어갈 자 이렇지만 이거는 이 형식상, 이 영어 문장 형식상 여기 목적 보호골 자리니까 보호로는 형용사가 쓰인다 그랬죠. 그래서 unhappy가 써야 돼요. It makes us unhappy. 이렇게 해석은 그게 우리를 unhappy하게 만든다. 이 앞에 있는 그거라는 건 이제 앞에 문장 전체, it은 앞에 문장 전체.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이런 좌절감이나 분노를 너무 오랫동안 거주하게 했을 때, 즉 너무 오랫동안 좌절감이나 분노를 갖고 있을 때 그게 우리를 makes us happy, unhappy 이런 형용사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장 it makes us unhappy 이런 문장 보고 여기 주어 동사 목적어고 뒤에 목적 보호 자리니까 unhappy 이렇게 형용사 써야지 unhappy를 이런 부사가 쓰면 안 되는구나 하고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아는 애들도 많겠지만 모르는 애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장을 정확하게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호 이렇게 파악할 수 있으면 이거보다 더 길고 더 힘든 문장들도 결국 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는 거라서 이런 걸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좀 참고 힘들어 좀 보다 보면 그게 조금씩 사회 속에 초등학교 애들도 이런 거 계속 해주면 처음에는 정말 한 개도 모르다가 진짜 한 몇 개월, 한 3, 4개월 지나고 나면 애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막 뭐 지가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뭐고 해석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렇게 돼요. 그 참고 기다리고 하는 노력하는 그 과정이 조금 힘들 뿐이지. 자, 4번은 during
a winter hike during 뭐뭐 동안이라는 전치사죠. 겨울에 어떤 하이크 하는 동안, 그렇게 어떤 등산하는 동안 you should keep keep 뒤에 형용사 보호로 와서 keep 뒤에 형용사가 보호로 와서 뭘 유지하다 이런 소리. You should keep warm. 따뜻하게 유지해야 된다. 우리 식으로 보면 따뜻하게 뭐뭐하게 이러면 꼭 부사처럼. 왜 뭐뭐한 이렇게 끝나는 게 보통 형용사고 뭐뭐하게 이렇게 끝나는 게 우리말로는 부사잖아요. 그래서 언뜻 보면 우리말식으로 해석하면 따뜻하게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warmly 부사가 들어갈 것 같지만 여기는 warm이라는 형용사 keep 뒤에 형용사 와서 이 주격보호로 you should keep warm 따뜻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어떤 식으로 by the ing 동명사 와서 방법 나타내는 거. 전사 뒤에는 항상 명사 상당 없고 그러니까 동사가 오면 이렇게 동명사로 고쳐줘야 되는 거. 알죠? 그래서 뭐함으로써라는 이렇게 by the ing 동명사가 무슨 방법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에요. 뭐함으로써 multiple layer 뭐를 입음으로써 여러 개의 어떤 레이어의 층, 겹 이런 소리죠. 여러 겹을 입음으로써 옷을 여러 개 껴입음으로써 you should keep warm 따뜻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럼 또 문제도 보면 뭐 바르면은 동글뱅이, 틀리면은 바르게 고쳐라. 동글뱅이 뭐 이러는 거 저희 사투리잖아, 사투리. 동글뱅이 은근히 더 이렇게 조금 더 정겹게 들기를 한다. 동그라미 이런 거보다. 왜 자장면 이런 것도 우리는 그냥 짜장면 이렇게 불렀는데 언제부턴가 왜 자장면 이렇게 쓰잖아요. 요즘은 둘 다 써도 된다는 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나이든 꼰대인지 몰라도 짜장면이 더 정감 있게 들리던데. 자, 보면 호텔 베드, 그 침대 베드가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보호로 와야 되는 거죠. 형용사가. 이렇게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보호로 오는 거. 이런 것도 아까 전에처럼 그 사람은 친절하다 하면 he is kind 형용사가 와야 되는 거지 kindly 부사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 침대가 부드럽다 하면 여기 soft라고 형용사를 써야 되겠죠. softly가 아니고 여기 incredibly라는 요 말은 incredibly라는 이 부사는 이 부사가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예요. 그러니까 그 호텔 침대가 아주 incredible 믿기 어려울 만큼 soft 부드러웠다는 거. 그래서 I had a really good sleep. 정말 푹 잘 잤다는. good sleep이니까 좋은 잠, 좋은 수면이니까 숙면을 잘 취했다는 거죠. 그 다음은 Linda found it difficult. 이런 문장이 잘 알아둬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고등학교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유형이에요. 중학교도 이런 어떤 목적격 보호로 뭐가 쓴다 이런 것들은 잘 그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지는 않아. 그렇지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본격적으로 이런 문제 유형들이 뭐 모의고사 문법 문제로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학교에서 쓰는 예신에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목적어 이게 Linda found it difficult 하고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이렇게 쭉 오는 걸로 봐서 아 이거 가목적어구나 하고 이게 가목적어구나 하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뭐 그것이라는 뭐 지시되면 이런 게 아니고 린다가 결국은 이렇게 이게 가목적어고 뒤에 목적 이게 이런 식으로 주어동사 목적어, 목적보 이렇게 오는 오형식 문장이라는 걸 알면 해석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게 자꾸 이형식 문장처럼 그렇게 삼형식 문장처럼 그렇게 해서 이게 보통 린다가 찾았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오형식으로 되어 있으면 린다가 뭐 하는 게 어렵다는 걸 알았다 이렇게 해석하죠. 그래서 왜 제일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면 he found the book easy 이렇게 적혀 있으면 이걸 해석해 보라고 애들한테 물으면 제대로 해석하는 애들도 있지만 이거 해석 못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근데 대부분 다 그가 쉬운 책을 찾았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게 아니죠. 그가 이게 주어동사 목적어 목적보원이라는 오형식으로 해서 그가 그 책이 easy 쉽다는 걸 알았다 이렇게 해석해야지 맞는 건데 이걸 그는 쉬운 책을 찾았다. 그럴 것 같으면 he found an easy book 이렇게 쓰지 이렇게 쓰진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문장 형식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이해를 안 하고 그냥 대충 학교에서 그렇게 열심히 안 가르쳐줘서 일단 애들이 못한다고 봐야지 진짜 저희처럼 나이 든 어른이 일단 처음부터 잘못 가르쳐줬다는 거지 애들 탓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애들도 진짜 어떻게 가르쳐주느냐에 따라서 애들은 그대로 잘 받아들여. 잘 안 듣는다 떠든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어떻게 보면 그 애들 관리하는 어떤 요령이고 또 능력이고 하긴 한데 여하튼 이런 문장 he found the book easy 이런 것들이 해석을 제대로 못해요. 이걸 할 줄 알면 방금 이런 문장도 린다가 뭐가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목이고 이 부분들이 직접 목적어가 되겠죠. 이게 진짜 목적어가 되겠죠. 직목이 아니고 진짜 목적어가 되겠죠. 이점 과목적어고.
뭐 하는 게 어렵다는 거. To concentrate on her study. concentrate on이 어디에 집중하다는 소리죠. 집중하다. 공부에 집중하는 게 어렵다는 걸 알았다는 거. 뭐 하는지. With all the noise in the library. 그 도서관의 그 모든 소음. 도서관인데 조용하지 않고 떠들고 시끄럽게 떠드나 보죠. 그 도서관의 그 모든 소음 때문에 결국은 공부에 집중을 한다는 게 어렵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목적 보호 자리, 목적 보호. 그럼 보호로 쓸 수 있는 건 뭐라 그랬어? 형용사가 보호로 쓸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여기 지금 difficultly라고 부사가 적혀 있으니까 여기 ly 빼버리고 여기는 difficult라고 형용사를 써야 돼요. difficultly가 아니고. 그래서 Linda found it difficult 이렇게 목적격 보호 자리니까 여기에 형용사를 써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시험에 목적격 보호 자리인데 형용사가 아니고 부사가 적혀 있고 뭐 1, 2, 3, 4 밑줄 꺼놓고 거기에서 어법상 틀린 걸 찾으라고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렇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방금처럼 중학교 때 했던 he found the book easy 이런 문장을 해석을 제대로 해서 그는 그 책이 어렵다는 걸 알았다 해서 이렇게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 그리고 이때 이천 목적어가 길어서 뒤로 넘겨주고 그 자리에 가짜로 써준 가목적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법들이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쌓이지 않으면 어렵죠. 자, 지금 한꺼번에 다 하려는 거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말고. 7번은 the sky was becoming has become 뒤에도 형용사가 보고 오는 건데 여기 지금 그럼 형용사 보는데 부사가 왔네 그렇게 틀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become 뒤에 하늘이 점점 어떻게 하늘이 dark 어두운이라는 형용사 있죠. 여기에 이제 ER이 붙어서 이제 비유급이 된 거지. 그러니까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는 거. 그것도 그래서 어두운이라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로 해서 slowly dark 이렇게 slowly 부사가 이렇게 형용사를 꾸며주는 게 맞다고. 그래서 이게 become 뒤에 보호로 slowly가 온 게 아니고 become 뒤에는 보호로 dark가 있으니까 어두워지다. 있으니까 이건 틀린 문장이 아니고 맞는 문장이에요. 이게 slowly 부사가 뒤에 있는 dark라는 형용사를 꾸며준 거지. 그러니까 하늘이 천천히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는 거. 뭐 할 때 as the sun, as가 할 때 뭐뭐함에 따라라고 해서 이 as라는 접속사는 보통 뜻이 많죠. as the sunset, 해가 짐에 따라 하늘이 was becoming slowly darker,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I felt afraid. felt도 지각동사니까 the afraid에서 형사가 이렇게 보호를 하죠. afraid가 두려워, 무서워해서 I felt afraid, 좀 무서워졌다는 소리. 이제 하나만 더 보면 everyone participating in the game. 이것도 지금 participating이라고 현재 분사가 표현 everyone을 꾸며주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 어떤 모든 사람들. 그 게임에 참가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소리. 이런 식으로 분사가 현재 분사든 과거 분사든 분사가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면 이 사이에 뭐 주격관되는 비동사가 생략돼 있다고 하죠. 이것도 뭐 후이제가 생략돼 있겠죠. 그러니까 그 게임에 참가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서 이 문장 전체에 주어는 everyone 이게 주어요. 그 사람들이 thought 이게 동사로 생각했다라는 소리. 뭐라고? The new rule. 여기도 thought 뒤에 대접속사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죠. 뒤에 또 주어동사 문장이 오잖아. 그 새로운 규칙이 주어 동사 사운드인데 이 사운드 지각동사니까 뒤에 형용사가 보호로 와야 돼요. 형용사가. fairly가 아니고 fair라는 형용사. 공정한 이 형용사가 와야 돼요. 그 새로운 규칙이 공정하게 들린다고 생각했다면 공정한 같다고. 그래서 빠르게 첫 번째 동사 and 뒤에 두 번째 동사를 agreed 동의했다는 뭐 하는데 그 변화에 동의했다는 소리. 그래서 이런 문장 형식이 또 아까처럼 이렇게 여기까지가 다 분사 뒤에서 앞에 있는 everyone 꾸며주고 그래서 그 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이 thought가 동사로 뭐라고 생각했다고 또 뒤에 또 주어 동사 문장이 오니까 이 사이에 또 접속사 대치 생략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새로운 룰 규칙이 사운드 지각동사 대 형용사 와야 되는데 부사가 와서 틀렸고 fair로 고치고 괜찮다고 공정하게 들렸다면 공정하다고 생각이 돼서 quickly agree to the change. 그 변화에 빨리 동의했다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형용사나 부사 쓸 자리, 특히 이렇게 2형식이나 5형식에 주격 보호나 목적격 보호에 이렇게 쓰이는 이런 것들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게 나중에 쌓이면 이런 것들이 시험이 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이 문법적인 능력이 쌓여서 해석도 제대로 되고 이게 이런 간단한 이런 문장 형식들을 자기가 구분해서 여기 보호로 형용사가 들어갈 자리라는 거 알아야지 해석도 빨라지는 거야. 해석이 빨라지는 게 뭐 많이 읽고 또 막 빠르게 해석하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문법적인 것들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하면 해석이 빨라지는 거야. 물론 뭐 단어도 많이 알고 어떤 뭐 표현 같은 것도 많이 알아둬야 되겠지만 일단 이런 기본적인 문법들을 꼭 알고 있어야 되니까 힘들어하지 말고 잘 보자고. 오케이?